엄길청의 컨설팅 드라마 제8화 이삿짐 센터 인부 박계돈의 1등이 되는 꿈.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세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지난 시간에 박혜돈 사장이 20살 적에 처음으로 강남에서 이삿짐 운반하는 일을 아르바이트 삼아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 아파트 말고도 말이죠, 일부 돈 많은 부인들이 단독주택들을 분양을 받아서 전매하는 식으로 소위 집장사들을 했다는데요. 그 부인들을 세칭 복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모님, 이 장롱 어디에 올까요? 여기 이쪽 안방으로 들어와요. 두 사람 확인할 거. 바닥을 들어야지. 하나, 둘, 셋. 조심해야 돼. 우리 가게 장롱이 수백만 원짜리야. 집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팔집을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값비싼 가구들을 들여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켰다는데요. 그 주택을 치장하는 고급 가구 운반은 특별히 단골 이삿짐 센터에 맡겼다고 합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 이사 비용은 여기 있고, 오늘 고생들 많았으니까 내가 대포값을 팁으로 주지. 야, 이거 한 잔씩 받아요. 고맙습니다. 당시 2.5톤 트럭 한 대 운송 비용이 2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1인당 팁을 10,000원씩이나 지어줬다고 합니다. 집장사를 해서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라 씀씀이가 그만큼 해프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또 이삿짐을 운반하는 인부들이 대부분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데, 문제는 일반 가정에 이삿짐을 나눠주고도 막무가내로 팁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잠시 후 팁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서비스의 대가라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팁은 주고받는 겁니다. 감동의 대가다, 덤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대개 유흥업소나 접객업소, 서비스 업종에 가보면 낮은 임금으로 그들을 초용하고 별도 팁으로 살아가게 하는 악덕 업주들도 사실은 이런 팁 문화를 나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박 사장 얘기 들어보죠. 팁을 막 1인당 10,000원씩도 그러고 주고 하니까 너무 큰 돈이죠. 이게 그래서 부잣집한테 그렇게 받던 습관을 가지고 못 사는 집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하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문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업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주는데 니는 왜 안 줘? 해가지고 어떤 집에는 고객을 멱살 잡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울어버려요. 벌벌 기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여기 이런데 막 칼자국 있는 거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막 이사 나려고 하면 나중에 갈 때 말 한마디 하면 벌벌 기었어요. 네, 흥미로운 것은 이삿짐 센터 인부들의 그런 횡포에 가까운 행태를 지켜보면서 아르바이트 삼아서 함께 나섰던 박혜돈은 오히려 의욕이 넘치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 박혜도. 이삿짐 운반하는 그 친구들 말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완전 집주인들 협박해서 팁 갈취하는 강도놈들이던데. 그거야 뭐 그렇지. 아니 그런데 너 뭐가 좋아서 이렇게 희낙나냐? 난 말이야 이삿짐 센터 사장이 될 기다. 미친. 그래, 할 짓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삿짐 센터 하냐? 어차피 이사는 해야 되고 이사를 도와주는 이삿짐 센터도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 사람들이 이삿짐 운반하는 인부들한테 손가락질 한단 말이지. 내가 손가락질 안 받는 이삿짐 센터를 운영한다면 1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말이야. 야, 그 잠꼬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일당도 받았으니까 소주 한잔하러 가자. 내는 안 갈란다. 서울역에 가야 된다 카이. 왜? 고향에 내려가려고? 아니다. 아까 그 인부들을 대부분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양동인지 도동인지 거기서 데려온다 했지? 근데 왜? 너가 앞으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려면 어차피 인부들을 써야 하니까 그 인부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아이고 이 친구 이거 이삿짐 나르느라 힘이 빠져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너야 양동을 가든 남대문을 가든 나라서 해라. 난 대포나 한잔 나갈란다. 남대문이면 거기가 그 당시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껄렁한 사람이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 거기 남대문이나 도동, 예, 거기 있고, 언제뒤에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거기에서 총각, 사람을 다 불러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자라면 이제, 북창동에 가면 중국 요리사, 중국 사람들 거기 있는데 인력시장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안 팔린 사람들 대다 쓰고. 임시로. 예, 임시로. 그러는 거 다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본 결과 그랬어요. 내가 한 번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이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한 번 거기 제가 2개월인가 남대문을 일부러 살아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향이 나쁜데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박혜도는 자신은 이삿짐센터의 정식 인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저녁이면 이삿짐센터를 광고하는 작업을 자청해서 했다. 광고 활동이라야 갱지에 등사인쇄를 한 전단을 붙이거나 집집마다 대문 앞에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에다 스프레이로 상호와 전화번호를 새기는 일이 전부였다. 더러는 대문간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볼까? 어이, 친구야. 네? 이봐요. 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이삿짐 센터에서 나왔는데, 쓰레기통에 전화번호 좀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빠뜨리고 갔어? 예? 우리 집 쓰레기통에도 새겨주고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70년대는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집에도 하나 붙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70년대는 후기 뿌리는 거 있으면 우리 집에도 하나 박아달라 그래. 번호를 하나 박아달라 그러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했다가 벽보 붙인다 그러죠. 이렇게 전화번호 붙은 하얀 종이 또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조그만 데는 그건 아파트 같은 데는 그걸로 붙이고, 70년대만 해도 그거 그냥 서로 붙여달라 그래서 자기 집에 그냥 박아달라고. 요즘이야 뭐 이 광고 공해라는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좀 광고에 시달리고 있죠. 이 사이버 공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스팸 메일을 미국 사람들은 3,000개 이상을 만난다는 말도 있고 정부가 규제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원래 이 공급이 달리는 서비스 수요 초기 시절에는 대개 이렇습니다. 광고를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보 수요의 한 배경을 가지고 이 광고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생기기 마련이죠. 따라서 광고를 모아서 정보로 하던 그런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부정기적으로 일을 하던 박혜도는 아이의 다니던 학원이며 직업훈련원을 다 그만두고서 길동에 있던 또 다른 이삿짐센터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장차 이사 대행업체를 운영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해도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은 중노동이었다. 야, 박혜도네! 이 항아리 짊어지고 올라가! 무슨 항아리인데 속에 바가지가 동동 떠다니나? 왜? 한 바가지 퍼마시고 짊어질래? 간장이다, 간장! 자, 손을 뒤로 돌려서 항아리 주둥아리를 쥐고 등에다 짊어져봐. 그럼 한번 짊어져 볼까? 아이고, 이 간장이 넘쳐서 못 견뎌. 아이고, 시원해요. 임마, 이삿짐센터 밥 제대로 먹으려면 간장, 김치국, 연탄재랑 친해둬야 하는 거야. 김장 항아리 보통 너댓 개는 다 있고 서너 개는 다 있고, 간장은 또 가득씩 해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베란다에 그냥 간장통 똑이 쫙 있어요. 제일 우리가 싫은데 아파트도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그랬죠. 간장독 쫙 있고 된장 바가지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가다가 슬렁슬렁 흘러가지고 바가지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 당시에는 흘러지 말라고 바가지 씌우든가 위에 비닐찬, 그러니까 바가지 하나 동동 띄워가지고 그냥 들고 가는데 깨트리면 1년에 양식 망쳤다고 달이 나고요. 잘못하면 깨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겨울에는 김치 항아리. 그러니까 이사 간다고 준비는 미리 해가지고요. 잔뜩 해놔요 또. 이 서양식 맨션 아파트가 주거 공간에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역시 재래식이었던 셈이죠. 간장 항아리를 등에 짊어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층 아파트를 5층, 6층까지 올라가야 했으니까 당시 이들의 고충을 짐작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 트럭으로 이삿짐을 싣고 출발할 시간이 되면 집주인과 인부들 사이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 지금 다 실었으면 가족분들 차에 타세요. 저 할머니 뭘 또 가지고 나오시는데? 이것 좀 들어서 싫어요. 아니 할머니, 연탄 바닥에 불 붙인 연탄이 들어있잖아요. 아유, 이사 갈 때 불씨 살려서 가져가는 것도 모르나. 아니, 할머니, 불 붙은 연탄 화덕을 어디다 실어요? 아유, 그거 뒤쪽 어디다가 좀 실어봐요. 안 된다니까요. 뒤에 실었다가 불나면, 할머니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싣고 가야지. 그 당시엔 뒤에다 매달려가지고 사람이 뒤에다 밧줄에 다 매달려 탔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매달려가지고 이사 짐꾼들은 다 뒤에 주인은 앞에 타고 운전사 앞에 타고 나머지 사람 뒤에 뭐 이불 보따리 위에 수명이 이렇게 박혀 있고 다 매달려 다녔거든요. 다 매달려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불은 잘 안 실려. 그때도 뭐 꼭 갖고 할머니 있는데 그건 갖고 가자 그래요. 갖고 가자 그러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지 안 갖고 가야 불난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지를 하는데 꼭 갖고 가는 수 있어요. 갖고 가는 수 있는데 가다가 이제 우리가 잠깐 못 보든지 안 그러면 이제 짐이 이렇게 가다 보면 밧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바닥 위에 쿵 물러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뭐고? 이불에 불이 붙었다! 불났다고! 이런 종류의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박해돈 사장은 당시를 회고한다. 그 당시에는 제 아무리 고급 아파트일지라도 대부분이 연탄 보일러로 난방을 했던 것이다. 어떤 노인들은 손 없는 방향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서 일부러 한강다리를 건너고 먼 길을 돌고 돌아가자고 떼를 쓰기도 해서 이삿짐센터 인부들의 불평을 사기도 했다. 자, 그럼 장차 한국 제1의 이사 대행업 사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삿짐센터 정식 직원이 된 박해돈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 다음 시간 기다려보기로 하죠. 엄기창의 컨설팅 드라마 제8화 이삿짐센터 인부 박해돈의 1등이 되는 꿈. 이상락 극본 임종성 연출로 세 번째였습니다.